요즘에 속된 표현으로 개나 소나 다 의원 배지를 달려고 합니다.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가 뛴다라는 말도 있듯이 나도 너도 함께 모두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원 배지가 좋은 모양이지요. 그러다 보니 정치 몰입해인 이준석이도 아직까지 마이너스 3선이면서도 낙방 3수생이면서도 배지를 달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조국이마저도, 감방을 눈앞에 둔 조국이마저도, 그리고 감옥에 있는 송영길이마저도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송영길이는 감옥에 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조국이는 감방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으면서 나라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제 마이너스 45, 선거일이 4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같이 정치를 앞두고 선거일을 앞두면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무척 애를 씁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표만 된다고 하면은 부모의 묘까지도, 조상의 묘까지도 파헤친다, 그 정도로 표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여러분, 조국, 나의 대한민국 조국이 아니라 입시 비리의 파렴치범 조국, 조국하면은 어떤 말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매일 출근하면서 민정수석 때, 그리고 장관으로 법무부에 출입할 때에 흘러나오는 머리 치켜 올리고서 손에는 커피병, 텀블러라고 그러죠. 매일 색깔이 바뀝니다. 얼마나 많은 텀블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과실을 그렇게 해왔던 조국이 입시 비리 문제 때문에 나라를 홀깍 뒤집어 놓고, 민주당이 이렇게 되니까 여론의 집중 문매를 맞게 되니까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되겠다. 아니다. 건너지 못하고 있다. 건넜다. 시비를 걸면서 세월을 보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침묵을 지키고 있던 조국이 창당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엊그제에 나는 강이 아니다. 나는 강이 아니다. 윤의 강을 넘을 뗏목이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조국의 강이다 이렇게 불러라 마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이것은 민주당이 여론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 속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불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국의 강이라는 이름을 불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조국은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고 이제 감방 문이 가까이 오고, 그러니 정치를 하면서 방탄의 옷을 입겠다 하는 뜻으로 한마디씩 내뱉고 있는데, 윤의 강의 뗏목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국과 일정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은 화나거나 불쾌하지 않다. 민주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민주당에서는 불똥이, 조국에 관한 불똥이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선을 긋고 있는 입장인데, 조국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애써 조국의 강을 건넜는데 조국이 자신이 다시 물길을 팠다라는 민주당 일각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비유를 자주 쓰는 것 같은데 저는 강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라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막고 민주주의 가치를 막고 있는 그런 강,
윤석열의 강이 대한민국 앞에 놓여 있다. 이 윤석열이라는 강을 넘기 위한 뗏목이지 제 자체는 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라고 일소에 붙이고 싶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자기로 인해서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장본인이 이제는 오히려 4년 동안 친북을 지키고 있다가 윤의 강을 건너는 뗏목의 역할을 하겠다. 한마디로 정신 나간 소리지요. 그러면서 조국은 통상 절차로 3년 뒤에 대선이 있는데 저희는 3년이 너무나도 길다. 저희는 법적 방식이든 정치적인 방식이든 지혜를 모아서 이를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이가 법을 전공한 사람 맞습니까? 하기야 청문회 자리에서도 그가 한 얘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사회주의도 좋아하고 민주주의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장관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민주당이 일정한 선을 긋고 있는 그 이유를 조국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가 꼼수의 달인인 이재명이가 진보 쪽 친북 경향의 사람들에게 지역까지 양보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내주겠다고 하면서도 조국과는 일정한 선을 긋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윤회강을 건널 뗏목이다. 갑자기 윤회강 얘기를 하고 있으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도 조국의 강을 건넌다라는 말 대신에 윤의 강을 건넌다라고 하면 그 동의하겠습니까? 참 엉뚱한 얘기를 끝까지 하고 있는 조국이 볼 때는 참 한심스럽다라는 생각보다도 지금 조국의 강인지 윤의 강인지 감옥을 눈앞에 두고 걱정거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안쓰럽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엊그제에 부산에서 창당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광주에 가서 5.18 무역을 찾아가서 글쎄요, 본인이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서 일한 사람이었었습니까? 비가 오는데 묘비석을 닦으면서 아니 조국뿐만 아니라 이 5.18 묘역을 찾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아니 알지도 못하는 묘역에 가서 묘비석을 닦는다. 그것도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열심히 깨끗이 닦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조국은 그 한 사람의 묘비석만 닦습니까? 마음에 없는 정치 쇼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발 이런 것은 조국을 포함해서 그 지역 묘역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묘비석을 닦으려고 한다면 다 닦든가 어떻게 한 사람만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그것도 비가 오는데 열심히 닦습니다. 그리고 눈물까지 보입니다. 여기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 가족 얘기하고 5.18 그 묘역에 민주화 묘역에 피해를 당한 사람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감성팔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속이 너무나도 들여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조국이 나라 걱정을 하고
윤석열 정부의 독재 운운한다. 이거 먹힐 수 있는 얘기입니까? 조국은 젊은 시절에 사상범으로 처벌까지 받았던 사상범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법을 전공하고 한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비법률적인 방식이라도, 그리고 또 돌을 들고 있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폭동을 선동질하는 것입니까? 법적인 방식이든 정치적인 방식이든 지혜를 모아서 이를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말이 좋아서 지혜를 모은다 얘기지만은 이 말 자체가 선동질 아닙니까? 대통령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조기 종식이라니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근거로 조기 종식을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흔히 빨갱이들이 말하는 나라를 뒤엎겠다라는 선동질, 폭동이라도 하자는 얘기입니까? 헌법 테두리 안에서 조기 종식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탄핵이나 개헌은 200석이 필요한데 200석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넓은 의미에서 범진보 진영이 200석을 확보하지 못한다 해도 모든 법적 정치적 방안을 동원해서 윤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자. 이런 취지로 앞으로 활동할 것이다. 글쎄요. 한마디로 조국이는 법을 전공했지만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다가올 감방에 대한 두려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민정수석 장관, 그러니 개나 소나 다 배지 달겠다고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탄핵이란 말, 개헌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낼 얘기가 아니죠. 그것도 법을 전공한 조국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그렇다면은 학교에서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선동질을 해왔는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국가의 녹을 먹은 관료라고 한다면 부끄러운 걸 알아야 하지요. 다 이 원죄는 이재명한테서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편법 속에서 배지를 달고 비록 0.5 보선의 배지지만 이재명이가 얼마나 잘 빠져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국회에 들어가자. 국회에 들어가서 방탄의 옷을 입고 한번 버텨보자. 그러니 감방에 있는 송영길이도 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조국의 강이라는 그 자체의 말도 사용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또 민주당이 조국의 강이라는 이름을 내걸면서 불똥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급급했었습니까? 조국은 사상범, 물론 처벌 경력도 있지만은 정치범이 아닙니다. 가장 지저분한, 정말 거론하기조차 부끄러운 입시 비리 자범 중에 자범입니다. 너절한 자범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요. 4년 전에 조국의 강이든 정경심의 강이든 간에 아무튼 민주당은 그들과 손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국의 강이라는 이름이 왜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조국의 문제가 당으로서는 커다란 부담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과는 무관한 사람이다. 민주당적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의 불똥이 정말 민주당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민주당은 문을 닫아야 할 정도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의 강을 건넜다라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민주당에서 나온 것이지 국민의힘에서 조국의 강 건너자 말자 그 얘기가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조국의 강이 아니라 나는 윤의 강을 건너는 뗏목이다. 그 말이 먹힐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옥에 갈 시간이 점점 다가오게 되니까, 물론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 하기 좋은 말로 얘기하는 것이죠. 4월 10일 전에는 대법원에서 최종 법리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조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2심 기각 판결을 받고 판결을 존중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다 해볼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4월 10일 전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재명처럼 배지를 달겠다. 그래서 방탄의 옷을 입고 한번 버텨보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낯 부끄러운 얘기죠. 대법원에서 판결이 분명히 4월 10일 전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조국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부 법 전문가들은, 법학자들은 5월 30일 국회에서 등원해서, 그것도 배지를 탈 경우의 얘기죠. 그 전에 판결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견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아무튼 조국은 지금 이재명이 쓰고 있는 갖가지 꼼수 방법을 다 자기도 동원할 것은 동원하고 있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떠든다, 그 말을 조국은 아주 예사롭지 않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재명이라든가 이준석이라든가 또 유시민이라든가 이런 입만 앞세우는 사람들에게 당나라의 시인 풍도가 쓴 설시, 혀설이죠. 입을 잘못 놀리면 화가 돌아온다라는 구화지문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국이도 너무나도 가볍게 처신을 하지요. 입을 잘못 놀리면 화가 분명히 온다라고 옛 선인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유시민, 조국, 이준석이 끝없이 구화지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 나라에서 최고 명문 대학이라는 그 대학에서, 그것도 다른 과목이 아니라 법을 다루는 형법 교수 아니었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민정수석에 35일짜리 장관이지만 장관까지 지냈던 그 고위직의 사람이, 아니 너무나도 품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걸 방송에서 또 다시 한번 거론해야 되는지, 아니 기껏 생닭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먹었네 안 먹었네, 저는 먹지 않았다에 5만 원을 걸겠다. 김어준이한 내기를 했습니다. 참
이게 내기거리입니까? 너무나도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진짜 우리 학생들이 불쌍했고 법무부에 35일짜리지만 그 아래에 있는 공무원들이 조국을 어떻게 봤었을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생닭을 사가고 갔는데 집에 가서 해 먹었냐 안 해 먹었냐? 나는 해 먹지 않았다에 5만 원을 걸겠다. 이게 어떻게 장관을 지내고 민정수석이라는 고위직을 지낸 사람의 입에서 나올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국 씨, 당신은 정치를 잘못하다가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걱정하고 부모들이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 자녀 입시 비리 문제로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 지금 2년 형은 받았지 않습니까? 정말 꺼내기도 부끄러운,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죄를 짓고서도 정치 코스프레 하는 당신을 볼 때에 정말 당신이 정신이 있는 사람일까? 교수를 한 사람일까? 민정수석을 한 사람일까? 이 나라의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제목이 나갔지만은 이제 감옥에 분명히 들어가겠지요. 합방이 되면은 감옥 안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동료들이 당신의 죄상을 묻는다고 합니다. 굵직굵직한 그런 죄라면 모르겠는데 동정을 하는데 그래 자범 중에서 자식 입시 비리가 연루돼서 들어왔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을 하겠습니까?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더라도 정치범들은 당당합니다. 그런데 자범 중에서도 이거는 아주 지저분한 추한 자범이 있지요. 교수를 하면서 자식의 입시를 부정한다? 비리를 범한다? 부끄러움을 아셔야지요.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운운하고 독재를 운운하면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당신이 정치범입니까? 지금 법정에서는 당신의 지저분하고 파렴치한 범행에 대해서 단죄를 하고 있는데 나라를 바로 세운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한 몸 앞장서서 싸우겠다. 부끄러운 말과 얼굴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라 걱정하지 말고 정말 그냥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내세우는 말이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결코 이재명도 똑같은데 결코 의상을 갈아입는 패션쇼를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이제는 방탄 옷을 갈아입을 곳이 없습니다. 이재명 씨도 조국 씨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가 바로 될 수 있는 것 감옥에 가서 시간이 많으니까 감옥에 가서 나라 걱정은 그때 하시고 지금은 정치에 나설 때가 아닙니다. 당신 입으로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이 당신인데 어떻게 이 나라에 의원 배지를 달려고 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